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10월 2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해외 증시는 뭐 이렇게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뭐 상승했다, 하락했다. 그러니까 뭐 등락폭 자체가 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제 요란하게 좀 움직인 끝에 결국에는 이제 소폭 하락해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장중에 이제 상승을 몇 번을 했었냐면, 그러니까 4번 정도, 그러니까 밀렸다 올라, 작은 파동까지 얘기를 해보면 5번 정도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밀린 게 또 4번 정도 이제 밀렸었고, 그러니까 그만큼 막 지그재그로 굉장히 좀 혼란하게 움직였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경기 부양 관련된 어떤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역시 또 오늘도 장중 내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이제 합의 관련된 뉴스 나올 때마다 이제 출렁거렸는데, 여전히 지금 협상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초반에는 펠로시가 대선 전에 이제 통과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낙관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발언 전해지면서 증시가 이제 초반에 이제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이제 후반부 갈수록 이제 합의 자체가 되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또 맥커널 상원 원내대표, 공화당 쪽 사람이죠. 여당의 원내대표인데, 이 사람이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대규모 부양안을 대선 전에 표결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발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막판까지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 두 사람의 시각이 이렇게 이제 갈리고 있는 이유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지방 정부에 대한 어떤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주정부 또는 지방 정부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자금을 지원을 할 거냐. 이게 지금 많이 하자. 최대한 많이 하자. 이게 이제 야당 안이고, 여당 안에서는 지방정부 사정은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해결을 해야지 이걸 왜 지원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갈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갈리는 이유는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방정부 지원받게 되는 대상의 상당 부분이 지금 야당 쪽이 이제 주지사로 있거나, 그러니까 야당의 선거구 조금 이제 우세한 그런 선거구 쪽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을 딱 해줘버리면 여론이 갑자기 이제 야당 쪽에 확 유리하게 쏠리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예 그냥 하지 말자. 차라리 선거 후에 하는 게 낫죠. 선거 투표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이번 선거에 영향을 덜 준다.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여당 이제 원내대표는 대선 전에 대규모 부양안 표결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버렸고, 실제로 또 후반부까지 뚜렷하게 결론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대선 전에는 좀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또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도 이거는 뭐 장 초반부터 보도가 된 건데 합의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예, 이게 이제 대선 전에 좀 합의되는 게 아무래도 쉽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또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줘서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장중 저점으로 마감했다 하더라도 뭐 다우가 0.3%대, 나스닥과 S&P 500도 0.2%대, 별로 이게 밀린 거 아니잖아요. 이 정도밖에 안 밀린 건 시장이 이제 현실론을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예, 대선 전에 합의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현실론을 인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본 게 뭐냐면, 이날도 달러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는데 연일 계속 달러 약세예요. 근데 0.4% 정도나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이만큼 밀렸다라는 거는 돈이 결국에는 이제 이후에 많이 풀릴 거다라는 걸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기적으로 이번에 시기가 지나가도 어차피 정부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됐든 아니면 선거 직후에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그 구성 상태에서 이제 추진을 하든 더 큰 규모의 돈이 수입이 될 거다. 지금 이번에 합의돼봐야 사실 2조 달러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진짜로 장악하게 됐을 경우에는 2조 달러 훌쩍 넘어가는 2조 달러 중반이거나 거의 3조 달러에 육박하는 부양안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어차피 부양안 나올 거라면은 뭐 그렇게 크게 의식할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러화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번 통과되는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거니,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 그런 형태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수가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올라가지 못했던 거는 몇 가지 또 변수가 있었는데요.
우선 그 재유행에 대한 우려를 이제 여기저기서 계속 제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라가르드 ECB 총재는 겨울에 진입하면서 재유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재유행 됐죠.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이런 언급을 했고, 유엔에서는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세계 무역이 7에서 9% 정도 감소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세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제 3분기에 오피스 관련된, 이게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 관련된 제품의 교역량이 늘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품, 뭐 이제 장갑, 위생장갑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또 마스크 이런 것들 많이 교역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긴 했지만, 반면에 뭐 자동차, 에너지 이런 부분들은 고전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내년도에 경제 폐쇄 여부가 관건이 될 거다. 만약에 이제 재유행이 되고 또 경제 폐쇄를 조금이라도 시행하게 되면 내년도 성장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UBS 같은 경우도 코로나 확산으로 규제가 만약에 강화가 된다라면 4분기 성장은 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4분기 경제 전망의 가장 큰 변수는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경제활동 규제를 어떤 형태로 하느냐, 이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이제 코로나 확산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일부 부각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또 약간 요것도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지금 임상 실험 중이잖아요. 근데 브라질에서 이제 임상 중에서 이제 사망자가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를 갖다 또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요번에는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실험을 계속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문제인지, 위약에서 나온 건지 실제 약에서 나온 건지부터 시작해서 아직 정확하게 내용이 보도된 건 없는데, 어쨌든 한 사람 사망자가 발생됐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지를 안 한 거 봐서는 데이터 초기에 좀 빨리 확보를 하고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게 이슈가 돼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주가는 빠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하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1.8% 정도 밀렸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보도가 된 것도 있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그 이슈가 된 게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했거든요. 마감하고 나서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87억 달러 이상 나왔는데 예상치가 82억 달러 정도 됐었고, EPS가 76센트 나왔는데 예상치가 55센트였거든요. 그리고 9월 말까지 자동차 납품을 13만 9,300대를 냈대요. 그래서 이제 5분기 연속 흑자에 뭐 차량 납품도 잘 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현재 이 녹음을 하고 있는 현재 시간에는 이제 3%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날 이제 메인 이슈는 역시 경기 부양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이 이제 오늘도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러나 이제 시장에서는 그냥 어차피 경기 부양책은 이제 대선 후로 밀리는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크게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극적으로 타결이 되면 또 타결되는 대로 또 시장에서는 또 받아들이겠죠. 예. 자,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지금 그 달러화가 계속해서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달러가 계속해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역외 시장에서 이제 원 달러 환율은 뭐 어제보다는 조금 올라가서 이제 1,333원 정도로 됐는데, 어쨌든 환율이 계속해서 이제 내려간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환경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게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이번 주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그러니까 지수보다 더 커요. 물론 이제 뭐 압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지수보다는 큰 편이고,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코스피는 2,400 복원을 못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스피만 놓고 보면 지난번 고점을 갖다가 복원을 못한 상태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는 고점 복원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지수가 이제 저점에서부터 반등하는데 동력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초반에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해외 쪽에서도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 달에만 15% 정도 올랐거든요. 오늘은 비록 이제 하락하긴 했지만 이번 달 이제 정확하게 13.5%, 그러니까 거의 14%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빅테크주들이 올라갔다라면 미국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 달에 빅테크보다 강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강하거든요. 하이닉스는 좀 재정적인 어떤 이슈가 제기되면서 좀 밀리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도 보면 증시 등락을 보이면서 수급도 이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냐면 개인들이 매수하면 지수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순수 개인만 매수하는 경우에는 증시가 하락하는 날이 더 많아요. 예, 최근에 증시가 올라가고 내려갔던 날을 잘 보면 개인만 매수하는 날은 증시가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최근 3월 이후에는 개인만 매수해도 증시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흐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동학개미 운동으로 설명되는 투자자들의 힘이 이전만 못하다 지금은. 그리고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도 개인이 선호하는 종목군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전일 이제 보합으로 끝나지만 어제 지수가 그래도 올랐잖아요. 근데 어제 올랐던 종목들이 금융, 전기가스, 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뭐 이제 좀 선호하면서 뭐 환영하고 하여튼 좋아하는 그런 류의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이제 종목들 이번 달 들어서 또 흐름들을 보면 또 이번 주를 압축해서 보면 한국가스공사가 주요 종목 중에 제일 많이 올랐어요. 10%대. 그 다음에 신한지주 4.5%, 삼성전자 2.3, 포스코 2.5. 반면에 현대차가 이제 3.8% 빠졌고 네이버는 뭐 거의 강보합 1%대밖에 안 올랐고 바이오주 삼성바이오가 강보합, LG화학은 마이너스 3.6%. 그러니까 3월 이후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약했고 오히려 뭐 가스공사, 신한지주, 포스코 이런 종목군들 이게 이제 저PBR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그동안에 관심이 있었던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테마성 종목보다 기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업종의 종목들이 더 강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어쨌든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고 올라가면 사상 최고치 언저리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거기다 이제 저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구간에서 힘있게 쭉 밀고 올라가서 최고가 부근을 돌파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적어도 6만 원대 또는 조금 욕심을 내면 6만 1,000원 이상에서 버티는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그러면 투자자들은 지수가 방어가 되겠구나 또는 올라가겠구나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종목 장세가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계속 버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버텨준다라면 강세 종목들이 추세를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봐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지금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왔던 저 PBR 주들, 그러니까 PBR 막 0.5, 0.3 이런 종목들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가치 투자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연말에 배당이고 금융투자 매수 우위의 장세를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게 한시적으로 이제 상승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될 거냐, 아니면은 잠깐 반짝 상승이고 직전에 올라갔던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주라든가 석유화학주 일부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부활을 할 거냐. 이게 최근에 이슈가 굵직하게 다 나왔었잖아요. 2차 전지 문제라든가 뭐 자동차 문제라든가 SK 하이닉스도 좀 이슈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움직일 거냐. 이제 요걸 빨리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파악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저께 상승 종목 수가 10월 5일 이후에 제일 많았어요. 예, 지수가 올라가던 날에도 어제만큼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10월 5일 이후에 상승 종목 수가 가장 많았다라는 건 뭐냐면 투자자들의 인식이 저점이 확인되었다라는 기대감. 제가 이제 그래서 저점이 나왔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코스닥은 9월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고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고 요걸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게 저점이었구나 인식이 되면 매수가 붙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락하는 종목이 줄어들고 상승 시도하는 종목들이 좀 늘어나는 구도로 왔다.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일단 그 기대감에 매수가 조금 더 유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요게 좀 코스닥은 하나 더 걸리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양도세. 예, 그러니까 양도세 관련된 어떤 변수를 계속해서 지금 의식을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매물도 매물이지만 이걸 걱정하는 선제적 매물이 먼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한 그런 상태는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어제 좀 보니까 최근 조정이 나오면서 신용이 감소한 종목들이 조금 반등 시도가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하락할 때 신용잔고가 이틀 동안 3천억이 빠졌거든요.
물론 이제 뭐 그동안에 다시 늘어난 게 1조 원이었기 때문에 뭐 3천억 빠진다라고 해서 티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종목들별로는 신용 때문에 좀 무겁다 싶었던 종목군들이 이제 제법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 그다음에 감소된 신용잔고, 기관 매수 초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좀 압축을 해서 좀 기회를 삼는 게 어떨까,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어쨌든 사실 경기 부양 이슈는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거는 단기적인 어떤 문제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어차피 경기 부양책을 통과를 시킬 거기 때문에 이게 메인 이슈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얼마나 확산이 되고 백신 개발 일정이 예상대로 좀 나오는지, 요게 이제 하나의 꼭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업종에 연말까지 주도하는 업종에 좀 변화가 생기는 거냐,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기존의 종목들이 올라갈 거냐, 요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하루 또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